뭐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웃기는 건 우리는 사형을 안 했다고 불만인 거고 이 찍들은 무죄를 안 줬다고 불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음번에 한쪽으로 좀 몰아야 되겠죠? 사형을 시키든 무죄를 주든지 다음번에 다른 재판부에서 제대로 한번 이번 심리를 좀 다퉈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이러면 그냥 이 사람을 없애버리는 게 제일 낫지. 그래서 아니 우리 원인을 제거해야지 그래서 해결되잖아. 누구도 원하지 않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이런 판정을 내리는 재판부를 믿고 재판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억지로 무기징역을 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다?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형량을 산정하는 방식 속에서 가만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초범이라든지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 오래 해서 심지어 마누라한테 밥도 못 얻어먹는 놈이 나를 봉양해야 된다는 이유로 감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판결문 개판이었죠. 그래서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 중에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이가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요. 특검은 사형을 구형을 했었죠. 재판부는 이번 계엄이 단순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 기능을 저지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명백했다고 판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무력을 동원해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고 국회를 봉쇄한 점을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으로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려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며 목적이 동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만 해도 멀쩡한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것도 짜증나잖아. 근데 성경이야? 성경이야? 성경을 근데 읽으려고 했어? 왜 지금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영국 무슨 영국 왕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니 갖다 댈 게 그렇게 없어? 그래, 사람들이- 연산군도 있고 아니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외신들을 쫙 보는데 영국에서는 찰스 1세기가 나왔어요 이러고 내가 기사를 쓴 거예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한국에서 찰스 1세를 얘기를 하네요? 걔는 참수형 아니야? 목 잘려서 되졌지. 어. 예. 그런 거 치고는 무기징역은 말이 안 되지. 아니 그래서 저는 찰스 1세 얘기가 나왔다길래 와, 이 새끼 이진관 판사가 되게 부러웠나 그렇지. 보다. 뭔가 자기도 정말 그 주옥 같은 판결문을 하나 쓰고는 싶었는데 족 같은 판결문이 네. 나왔죠. 이거는 AI 보로 챗GPT 보로 쓰라 그래도 이렇게 앞뒤 없게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제가 어제 국회의원들 국제정치 시험 보고 우리 공천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판사들 1년에 한 번씩 저는 약간 인문학적 소양에 대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시기도 하도 국민들이 70%가 사형시켜야 된다 그러고 앞에서 다른 판사들이 다 내란이 맞다 하니까 저만 혼자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짜증나는 건 뭐냐면 내란죄 성립 근거에 대해서 이게 지기현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며 실체적 요건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무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무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권한 행사다라고 하는 여지를 인정함으로써 이게 나중에 여기를 쟁점으로 해갖고 이 고등법원 가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 대통령의 권한인 것만큼은 인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라고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심지어 내란인 이유가 계엄 요건 미비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국회에 이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무기징역을 때려야 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공한 게 없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그리고 준비가 부족했대. 저는 약간 그 생각이, 그럼 국회에 군대 안 보냈으면, 와, 얘 무죄야? 우리는 이 새끼가 취임하자마자 용산 옮긴 거부터 이거 구테타를 준비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기현이는 요거 12월 1일 날 생각해갖고 12월 3일에 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이라는 거야? 우발적인 거지. 2023년부터 장기 독재를 계획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모의를 한 과정,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노상원 수첩 같은 거죠. 요런 사전 모의 정황이거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하고의 나눴던 얘기, 뭐 기타 등등 그 모든 것들이 그거는 사실상의 증거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해버린 거야. 이건 그냥 3일간의 꿈이었던 거야. 그리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진관 재판장은 그랬죠. 친위 쿠데타는 필연적으로 독재로 이어진다. 이렇게 판결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지기현이는 아니야 이거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3일에 그냥 한 거야. 계엄한 거야. 그것도 대통령 권한인데 그 국회에 보내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네 이거.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폭력을 최대한 자제하게끔 했고. 폭력 무슨 자제하게 무슨 뭐 무력 투입을 제대로 안 했고 한 것도 엉성해갖고 결국은 실패까지 했기 때문에 뭐 된 게 없지 않느냐. 사실상의 내란 미수범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진관 판사하고 완전히 달랐던 점은 국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는 국민이 막은 거지 니들이 못해서가 아니야. 사실 우리가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나서서 국회가 나서서 막지 않았으면 이 새끼들은 진짜로 몇천 명 죽여가지고 영연백 쓰고 이 바다에다가 쳐넣으려고 했던 놈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판결문. 근데 이렇게 판결문을 써놓고 무기징역은 좀 생뚱맞아. 이게 무슨. 그러니까 판결문을 이따위로 쓴 거는 다음번 상급 재판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변호인들의 주장이라든지 추가 주장에 대한 여지를 얘가 인정을 해버린 거고요. 뭐 별거 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무기는 때려야 된다는 상황으로 무기를 때린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윤석열은 별로 한 게 없고 김용현이 다 했다는 거야. 근데 김용현이 하는데도 얘가 적극적으로 한 의사는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송 작가가 그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내란은 있었으나 적극 가담한 놈은 한 놈도 없는 거야. 주모자는 한 놈도 없는 거야.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부 다 선고 결과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깎아줬어. 왜 깎아줬는지는 전부 다 뭐 공직에 있었고. 나이가 많고. 뭐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이라는 얘기죠. 초범이라는 아니 이게 노래 계속 얘기해. 내란에 그럼 초범만 있지 재범이 있을 수 있어요? 재범이 있을 뻔했죠. 계엄군이 이 행기 교신을 했을 때 국회 한 번 더 간다고 했거든요. 재범이야 이 새끼들은 사실상. 2차로 진입을 하려고 국회 한 번 더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로 입수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다음번 그 고등심에서 밝혀야 될 내용인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오랫동안 준비된 국가 전복 내지는 민주주의 전복을 위한 모의가 아니라 단순한 심정적인 변화로 인하고 준비 없이 3일 만에 급속으로 하다가 망한 내란이고 계엄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할 근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 법이 이런 방식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처벌하는 조항을 두어놨으니 기본적으로 무기로 수행을 할 거냐 무기를 할 거냐를 내가 결정을 가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양형에 있어서 감안해야 될 부분이 감형 사유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고령이야? 65세가 요즘 65세면 시골 마을 회관에 가면요 이 양반다리로도 못 앉아요. 무릎 꿇고 앉아야 돼. 정수기 수발 들어야 돼요. 요즘 65세면. 아니 그래서 지하철도 무료 65세부터 하지 말고 70세로 올리자. 65세는 노령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고령도 아니고 비교적 고령이래요. 아휴.
아니 그러면 또 어리면은 뭐 사형이야? 어? 어릴 때 하면은 사형이고 나이 들어서 하면은 똑같은 죄인데 이 무기징역이라고? 그리고 20대부터 이 얼굴이었던 나는 노안이기 때문에 그럼 감형 요건이 있는 건가? 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한 감형 사유가 다만 따라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김건희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김건희가 훨씬 돈도 많고, 집안일도 다 하고, 살림살이라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퐁퐁남이었는데. 그리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킨다니. 그 총 들고 온 거 못 봤어? 실탄 들고 온 거 못 봤냐고. 도대체 무슨. 군인이 국회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 아닌가? 당연하죠. 못 들어가기까지 하고, 거기 앞에 들어가가지고 그 민주당 그 당직자들이 그거 안 했으면, 끌고 나왔어. 그리고 윤석열이 그것도 있었잖아. 그 총 쏘고 뭐 도끼로 깨서라도 다 끌고 내오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대체 예전부터 이제 그 얘기는 있었어요. 김건희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은 어떻게든 옥살이를 시켜야 된다고. 만일에 윤석열이 풀려나면 반대로 법감정이라든지 국민감정이 나빠지니까 김건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김건희가 나오려고 하면 윤석열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구형은 유죄로 구형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떠돌았습니다. 그도 당연한 게 한마디로 두목이 김건희이기 때문에 두목이 살래 행동대장이 살래 했을 때는 당연히 행동대장이 살고 두목이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법정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꺼내놔봐요. 술만 먹지 아무것도 해줄 게 없거든. 그래서 근데 노상원까지 다 해준 거다. 그러면 김건희가 나와서 정산해주고, 또 추가로 돈도 주고 수고했다고 좋은 자리도 소개시켜주고 뭐 이렇게 버거 보살 만나러 가고. 그리고 밤중에 또 불러가지고 또 따로 저기 에이씨. 탬버린 쳐주면서 위로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해줄 게 많은데 윤석열은 해줄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재판부의 기조 자체가 애초에 계엄령을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인 건데 그 계엄령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절차가 안 됐고 또는 무단으로 아무리 계엄령을 해서 국회를 건드리면 안 되는 국회나 선관위를 건드렸고 이런 부분에서의 법적인 허물이 있다라는 걸로 해갖고 일단 무기를 때려놓은 거고 2기, 3기에 가서는 요거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모의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노상원도 18년으로 제일 많이 깎아주게 돼 있지만 사전에 노상원한테 보고를 했던 김영균이라든지 그다음에 윤승영. 이 국수본 경찰조나 체포조들을 해갖고 보내줬던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준비가 미리 돼 있었다고 하는 어떤 증거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을 감형이 아니라 무죄로 줘버린 거예요. 무죄를 줘버렸어요. 네. 이게 아예 준비는 없었다는 거야. 노상원 파일도 그냥 제가 상상 속에서 지 멋대로 끄적거린 거고 저게 내란에 대한 직접적인 계획이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요걸 이렇게 아예 12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일어난 모질한 대통령과 참모들이 저질렀던 절차상 잘못된 계엄. 얘네들이 국회만 안 들어갔고 선관위만 안 갔어도 그거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라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걸로 지기현이 포장을 해줘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메모만큼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어? 그리고 메모대로 됐잖아. 와. 인사 청탁한 거나 나중에 이 사람들 자리에 옮긴 거나 그와 관련된 실제적인 군사적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상원 파일 안에서 나온 거고 인력들이 동원된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다 무시를 해버린 거죠. 이거는 다시 제2특검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거를 찾아가지고 증거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왜곡되지 않고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정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 좋은 거는 다행인 거는 야당복이 많다. 왜냐면 장동혁이 다시 윤호개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걱정했어. 장동혁이 정신 차릴까봐? 정신 차리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선거철에 또 무릎 꿇기 있잖아. 절하면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윤석열은 저희 당 출신이긴 하지만 저는 모르는 놈입니다. 난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 이런 놈을 저희가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저희들이 잘못 관리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지. 나는 그럴 줄 알고, 왜냐면 이거 선고가 끝나고 나서 장동영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무기징역 나오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절윤하나? 그럼 안 되는데? 또 선거철에 또 걔들 무릎 꿇고 절하고 난리 나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그래서 한길이가 또 전화를 한 거야. 너무 좋아. 내가 지금 2,000명 몰고 지금 법원 앞에 나와 있는데 사실 20명 왔다는 거거든요. 집회 신고는 2,000명 했는데 20명 왔대요, 윤호개인. 그 안에 저는 전환길이 있다가 여러분 초직위원 판사도 또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러고 지랄을 했는데 그 와중에 동혁이한테 SOS를 친 거지. 동혁이도 지금 전환길이 20명밖에 동원을 못한다고 치면 딱 봐서 이 새끼 더 이상 이제 영양가 없구나 생각하고 손절을 쳐야 되는데 아니야, 계속해. 계속해서 전환길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절연 대신 윤호개인 같이 계속하기 때문에 이제 무기징역이 나왔는데도 지금 죄를 인정 안 하겠다는 재판 거잖아. 불복성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내란 속의 편이라는 얘기를 그렇지. 증빙을 하는 거잖아. 그럼 사법부 판단까지 무시하는 거야. 그렇지.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다음번 재판이 언제 완료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또 다시 특별재판부 나오고 법 진행을 하고 뭐 이거 배정하고 뭐하고 또 처음부터 수사 다시 한다고 추가 수사 기록 들어오고 그러면 이건 3개월 아니라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선 전에 안 끝날 것 같아. 나는 상고심은 안 끝나죠. 고등법원 심은 안 끝날 것 같아. 끝나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내내 그래도 나는 윤석열 편이다라고 그렇지. 할 건가? 그렇게 해야지. 정말 감사하지. 너무 그러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제발. 비록 87명의 그 쓸개 빠진 의원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 압도적으로. 그 100명으로 늘어났대요. 응? 100명으로 늘어났대요. 늘어났대? 네, 100명. 줄은 게 아니라 늘어났다고? 늘어났대요. 야, 결국은 120명을 채우겠구나 얘네들이. 응? 예전에 박광원이 당대표 될 때 110몇 표인가를 얻어가지고 여기 당대표가 KBS 됐잖아요. 기사잖아. 여기 공천 취소 모임인가? 네, 100명 넘었다. 공천 취소 당하는 모임 아니에요? 당연하죠. 공천 취소 모임 100명 아니야? 넘었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났어요. 자, 그럼 실명을 또 추가로 까주세요. 네. 명단 새롭게 그러니까. 작성해가지고 13명 더 또 가나다 순으로 이번엔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해야지. 네,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혹시나 얼굴 봤을 때 우연히 광장이나 얼굴 봤을 때 못 알아보실 수 있잖아. 워낙에 저도 이름만 봐갖고는 네. 이 새끼가 국회의원인지 동네 아저씨인지 모르는 애들이 알 수 많으니까 없는 애들 많죠.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아예 PDA 파일로 해갖고 게시판에 진짜. 올릴 수 있게 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져나와도 모자랄 판에 이거를 100명 넘었다고 자랑을 해가지고 기사를 쓰게 만들어? 이것들은 진짜 안 된다. 아무튼 다행히 공소 기각이 되거나 또는 뭐 내란죄에 대한 무죄 판정의 취지가 나오지 않은 면에서는 그나마 절반의 성공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치요? 일단은 죄인으로 묶어놓고 내란 죄인으로 묶어놓고 그렇지. 2차 재판을 할 수 있는 이 여지를 남겨놨으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된 검사들하고 제대로 된 재판부를 만난다고 치면 저는 고등법원에서 당연히 사형으로 이게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은 우리가 조희대를 탄핵을 치든 아니면 그 전에 어떻게든 무슨 입법을 통해 갖고 그 법원 개혁을 견제를 하든 법원 개혁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제대로 된 처벌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풀려나 버렸다고 치면 또는 윤석열에 대한 어떤 무죄가 나왔다고 치면 이건 이제 완전히 리셋된 상태에서 또 아글바글 하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최소한 그거는 막았다고 봐지는 거고요. 이 역시도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보였기 때문에 서초동에서 끊임없이 모임이 일어나고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여론조사가 70% 이상이 사형시켜야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직위원도 차마 무죄를 못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